안녕하세요. 마린잡 리포터 셀입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아름다운 인천 해서고등학교 졸업생분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천 해서고등학교 항해과 40기 졸업생, 현재 해양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최세인입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해양경찰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모두가 되고 싶어하는 직업인데,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또 감사하네요. 그럼 언제부터 해양경찰에 대한 꿈을 가지셨던 거예요? 처음에 해양경찰이 되고 싶어서 해서고등학교 들어오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1학년 때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싶어서 이제 국민참여단이라는 거에 한번 참여를 했었거든요. 해양경찰 국민참여단에. 근데 이제 막 가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상황이 터지면서 저희한테 한두 분만 남아 계시고 다들 다 상황 대응을 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이 되게 든든하고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해양경찰을 좀 꿈꾸게 됐습니다. 아, 그럼 해양경찰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는 이제 18세 이상 자격 요건이어서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이제 만들어진 전형에 지원을 하게 된 거라 원래 보통은 졸업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12월에 합격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재학 중에 이제 공부를 하고 응시를 해서 합격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와, 완전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네요. 아니에요. 겸손하기까지. 졸업하기 전에 재학생 시절에 합격 소식을 받았을 때 학교에서도 너무 좋아했을 것 같고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때 실습선에서 처음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준비한 동기들이 있으니까 다 같이 한 강의실에 모여가지고 컴퓨터로 이제 합격 조회를 했어요. 근데 다들 딱 보자마자 친구들이 다 같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뛰고 막 굴러다니면서 진짜? 그래서 엄청 좋아했던 기억도 있고 합격하자마자 이제 부모님 전화 드리니까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시고 이제 가족 지인분들도 다 축하해주시고 그때는 진짜 해양경찰 합격한 것도 물론 값진 경험이긴 한데 그렇게 딱 합격했을 그 당시가 엄청난 그 성취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인생에서 느꼈을 때 진짜 가장 큰 남다른 차원의 그 성취감을 느낀 게 너무 인생에서의 기억에 되게 강렬한 기억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혼자 합격하신 것도 아니고 준비를 같이 한 친구들이랑 같이 또 합격 소식을 받아서 더 기쁨이 2배였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해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해양경찰로 재직하고 계신데 해양경찰을 근무하니까 실제로 근무하니까 어떤가요? 솔직히 아직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 직업이 해양경찰일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직업 체험을 계속 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제 너무 고등학교 졸업식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교원 들어갔거든요. 교육원 1년은 해사고 4학년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 지금도 뭔가 계속 실감이 안 나는 느낌? 네, 방금 직업 소개해 주실 때 함정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함정에 타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육지에 보면 파출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바다에는 그렇게 파출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을 수 없으니까 함정이 유동적으로 경비를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상에서 뭔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파출소에서 출동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상황을 대응하러 나가는 것처럼 바다에서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함정이 그걸 대응을 하러 가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주권 수호를 일단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불법 중고어선이 들어왔다 그럼 저희가 이제 퇴거를 하거나 차단하거나 납부를 하러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어선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가서 이제 이송을 해주기도 하고 또 뭐 기관 고장난 선박이나 뭐 그런 선박들이 있으면 저희가 안전궤도 안전하게 이제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예인을 해주던가 그런 업무도 하고 있고요. 해상 치안 활동이니까 해상에서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가서 이렇게 상황 대응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약간 떠다니는 파출소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바다 위를 떠다니는 파출소라고 하니까 바로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바다와 관련된 바다 수호부터 해서 여러 가지 네. 어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네, 네.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보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진짜 중국 어선을 만난 적도 있나요? 네, 많죠. 저도 실제로 6개월 지금 기간 중에서 납부 조척을 저희 함에서 했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선장이랑 선원들이 저희 배에 올라오거든요. 왜냐면 네. 이제 호송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중국인들하고 이제 이렇게 대면하기도 하고, 물론 말은 안 통하지만, 네. 이렇게 대면해서 그냥 이렇게 서로 쳐다보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해경으로 근무해보니까 일은 어떻게 적성에 잘 맞으신가요? 제가 사실 멀미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 발령 나서 첫 출동을 뛰는데 풍랑 경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미약을 먹었는데도 네. 한 당직에 한 4-5번씩 토를 하면서 막 이랬죠. 물론 당연히 옆에 직원분들은 내려와서 쉬어라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첫 발령 출동에 나가서 멀미 난다고 내려가서 쉬고 있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말을 했죠. 아니 앞으로도 계속 전 멀미할 건데 그때마다 어떻게 내려가서 쉬겠냐 해가지고 악으로 막 깡으로 이렇게 토하면서 버티다 보니까 2-3일 동안 이제 아무것도 못 먹고 위에 토하면서 막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탈수 증상이 와서 배에서 막 수액 맞고 제가 환자가 돼가지고 네. 그렇게 첫 출동을 보내고, 근데 또 이제 두 번째 출동부터는 날씨가 좀 좋아지기도 했고 멀미약도 잘 챙겨 먹어서 적성에는 솔직히 잘 근데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멀미도 좀 적응을 하죠?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좀 솔직히 완전히 나아졌다 이건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자기만의 그 멀미를 이겨내는 방법을 약간 습득을 하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약을 정말 다양하게 먹어보면서 저한테 맞는 약을 찾아보기도 했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이겨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해경이 되기 전에 멀미가 심한 분들은 나에게 맞는 멀미약을 찾아보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함정에서만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쵸? 공무원이 일단 순환 근무를 기본으로 하니까 저희도 뭐 사무실, 파출소, 함정 이런 식으로 순환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첫 발령지가 함정이라서 멀미 때문에 죽겠다 해도 한 1-2년만 버티면 육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보세요. 미래의 해양경찰 후배님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재학생 분들께서 해양경찰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그분들을 위해서 조언 같은 거 하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후배님들은 지금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본 입장으로서 지금 고등학교에서 노력만 한다면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정말 많아요. 실제로 지금 학교에서 고교학점제에 실제로 해양경찰분이 오셔서 수업을 해주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정말 해양경찰 실무에 계신 분한테 자유롭게 무언가를 물어볼 수 있는 수업 같은 게 학교에서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다녔을 때는 저는 VTS를 듣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수업을 왜 듣지 못했는지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금 제가 모르는 것들도 있을 거고 학교에서 학생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소홀하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원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듣고 실무에 나간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3학년 때 기간을 제 교육원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회로 나가기 전에 교육을 받는 그 과정.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교육원 1년을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실무에서 일해보기 전에는 그 수업들이 얼마나 유익하고 좋았던 건지를 정말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나 너무 실감도 안 나고 내 자신한테 정말 닥칠 상황이라고 생각도 안 드니까 그냥 뭔가 영화 보는 것처럼 내 일 아니구나 싶은 느낌으로 수업을 들었던 것들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후배님들 중에서도 지금 수업을 그렇게 듣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막상 나가서 생각해보면 자기가 모르는 걸 그렇게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얻어갈 수 있고 그렇게 지식들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정말 값진 시간들이거든요. 그리고 쉽게 얻지 못할 시간이기도 하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원에 들어가고 싶다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후배님들도 사회에 나갔을 때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배우고 싶다 해도 그
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수동적으로 하루하루 흘러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선배님께서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남겨주셨는데요. 우리가 학생 때는 몰랐던, 학생 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는데 수동적으로 수업을 듣다 보면 그 혜택들을 능동적인 학생들한테 뺏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학생으로 있을 때 그 모든 혜택들을 가져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네, 오늘 정말 진짜 현실적인 조언과 해양경찰로서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네. 국립인천해사고등학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